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죠.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잦아들었던 북한 리스크가 이제 잠잠해질만 하면 자꾸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상대적으로 시장의 충격은 조금씩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하도 미사일을 쏴야 네.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시장의 내성을 좀 다지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번 주 전략을 좀 말씀드릴 때 조금 어떻게 보면 거의 생각대로 가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장을 느꼈겠지만은 지금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나라 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워낙 쏠림이 좀 심했죠. 그런 흐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주, 수소차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일단 장이 올라오는 가격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사실 상당히 이렇다 할 뭐 호재는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언젠가 하게 될, 계속 언젠가 연말에 하게 될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실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지금 미국에는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악재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상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하죠. 너무 묻지마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명히 한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이란 이슈라든지 또는 북핵 이슈 또는 트럼프의 정치적 신뢰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보다는 정시는 계속적으로 약달러화가 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50달러 근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약간 원유 체절도 좀 중단이 되고 좀 부담이 가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떻게 보면 공급 축소 이런 것도 좀 맞긴 맞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또 유가와 달러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죠. 지금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상품 원자재 시장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다음 주 일시적이나마 배럴당 50달러 돌파를 좀 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우리나라 장은 여러분들 많이 느끼신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을 쏘든 말든 삼성전기, SDI, LG전자 이런 종목 잘 가고 있죠. 지금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 수급 블랙홀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장은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삼성 SDI, LG전자 즉 대형 IT 쪽으로만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다른 섹터 그동안에 이제 약간 실적으로 대변됐던 금융, 화학, 철강 이런 섹터 쪽으로는 집중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장은 코스피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압도적으로 IT 대형주만 사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코스닥은 지금 2주 연속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진에 대한 임시 주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셀트리온의 주가가 코스닥 지수를 먼저 이끈다 그렇게 볼 수 같고 어느새 뭐 시가총액 6위권에 들어온 신라젠 같은 약간 바이오주들의 급등 자체가 코스닥을 좀 이끌죠.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주는 계속 강했습니다. 전기차 쪽은. 근데 주 중반 접어들면서 다시 수소차 섹터로 좀 상당한 매기가 모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좋죠. 2차 전지 그러면은 배터리나 소재가 먼저 움직이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소, 냉매, 가스 공급 그냥 마구잡이로 오르고 있는데 약간 수소차는 좀 변동성이 크니까 여러분이 투자에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아까 시장에서 잠깐 봤었는데 뭐 현대EP, 에코플라스틱, 뭐 이런 코프라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차량 경량화 섹터까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돈은 IT 대형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모바일 게임, 전기차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조금 빼먹었군요. 모바일 게임이 가장 아웃퍼포먼스 수익률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좀 시장을 정리를 해봤고요. 업종별로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네. 싹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뭐 사실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로의 날로 휴장이 들어가고요. 이제 미국의 FOMC 9월 회의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원래 지금 금리 9월 인상 가능성이 반도 안 됩니다. 원래 50% 정도였습니다. 보통 뭐 90% 이상은 올라가야
인상 확률이 올라오게 금리를 올리는데 마침 어저께 밤에 나왔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뭐 월간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0.3% 정도 나왔고 우리가 YOY라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더니 한 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이나 7보다는 좀 좋게 나오는데 근데 과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골드만삭스가 보니까 공인율 인상 가능성을 기존 55%에서 60%로 5%포인트 정도 올리긴 올렸습니다. 근데 8월 물가 상승률만으로 9월에 당장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8월에 CPI가 조금 상승한 것이 허리케인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게 좀 바탕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겠고 오히려 지금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과연 미국이 보유자산 매각에 대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언제 나오냐 이게 더 관심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이 통화정책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9월 FOMC 회의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여부보다도 보유자산 축소 시점에 대한 논의, 연론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ECB 드라이 총재의 유럽 쪽 출구 전략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재미난 회사가 하나 상장을 해요. 물론 공모가가 상당히 좁은데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지금 엠플러스라는 회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상장을 하는데 제가 왜 보통 신규주 스케줄을 말씀드리냐면 워낙 지금 전기차가 뜨겁기 때문에 또 엠플러스는 보니까 장외 시장에서 이미 청약을 할 때 경쟁률이 1000%가 넘었더라고요. 물론 아마 아침에 상당히 강한 매기세가 붙을 건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2차 전지 관련 회사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상장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22일 금요일로 바로 넘어가죠. 금요일로 넘어가면 사실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U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EU 간의 뭐 FTA 또는 TPP, TTIP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협상이 조금 진행이 되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주간 스케줄만 봤을 때는 그래도 19일날 20일날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가 그나마 체크해야 될 글로벌 변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주요 일정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클리 업종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다음 주가 미국의 금리 이슈가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전후가 좀 어떤 작은 변동성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지금 이번 주 보여준 장이 그렇게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는 계속 2390선에 대한 61선 저항을 안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지수는 역대 최고치가 아닙니다만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227조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코스닥의 어떤 신고가 랠리. 여기는 이제 신고가는 지수의 신고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의 신고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삼성전기나 삼성 SDI, LG전자의 최근 1년 기준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대형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 전기, SDI, LG전자로 이어지는 종목들에서 계속 좀 관심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반도체나 올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은 조정이에요. 근데 이쪽 섹터는 사실 이제 9월 말로 접어들수록 당연히 3분기 실적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땐 지금 이번 주에 워낙 이제 모바일 게임하고 전기차 때문에 좀 뺏겨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올레드 종목이 잠깐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우리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제가 2주 연속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약이나 모바일 게임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의 틀이 지금 갑자기 바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IT 대형주 중소형주를 접근하시고 좀 손이 빠르시면서 단기 매매를 잘하신다 그러죠. 네,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게임주,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조금 더 시세 차익을 좀 논하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 성향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